여기 한국인과 결혼을 한 뒤 영국으로 신혼여행을 가게 되었다는 외국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렇게나 콧대 높은 선진국인 줄 알았던 영국에서 한국인 남편이 한국 여권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받는 특별한 대우에 깜짝 놀라고 마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대체 어떤 장면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출신의 신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저는 분명 국적은 중국이긴 했지만 정체성만큼은 중국인과는 거리가 멀었는데요. 저는 중국 내의 소수민족 출신으로 중국 내 주류를 이루고 있는 한족과는 완전히 다른 사상을 가지며 살아왔거든요. 중국에서 소수민족으로서 사는 삶은 정말 고난 그 자체였는데요. 소수민족들에겐 다른 한족 출신 중국인들에게는 마땅히 주어지는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고 복지나 인프라 등 모든 면에서 뒷전일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운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저는 공부를 꽤나 잘했고 결국 중국 정부의 인재육성 사업에 발탁되어 중학생 때부터 베이징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거든요. 물론 이곳에서도 한족들의 숱한 차별은 이어졌지만 그래도 저는 위기를 잘 이겨냈고 결국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까지 마칠 수 있었어요. 그때 눈에 들어온 게 바로 한국 유학이었습니다. 사실 소수민족 출신이자 가난한 제게 있어 외국이라는 개념은 매우 생소했어요. 그러나 한국만큼은 몹시 낯이 익었죠. 제가 매우 어렸을 때 저희 마을은 한국과의 인연을 여러 차례 맺었거든요. 저희 마을은 소수민족 거주구역이라는 이유로 중국 정부에서 아예 버려두다시피 했기에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저희 마을은 전기 인프라 같은 기본적인 인프라 부족과 식량난에까지 허덕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측의 봉사단체들은 그런 저희 마을을 중국 정부 대신 여러 차례 도와줬고 결국 저를 포함한 저희 마을 사람들은 자연스레 한국을 최고의 선진국이자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연한 기회에 제가 한국에서도 무료로 공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저는 중국 최고의 명문대학교를 어렵지 않게 입학할 수 있을 정도로 성적이 매우 높기도 했고 이런 제 높은 성적과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받은 각종 상들과 국제대회 수상 경력들은 한국 대학교 측에서도 충분히 인정받을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제가 중국 대학교를 진학한다고 해도 소수민족 출신인 제게는 기회가 열리지 않을 것을 잘 알았기에 저는 망설임 없이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놀라웠어요. 저는 한국 대학교에서 학업을 이어나가면서 정말 매일같이 한국의 선진적이고 우수한 면모에 감탄을 했을 정도로 한국은 중국에 비한다면 정말 천국과 다름없는 곳이었죠. 일단 저는 한국의 길거리에는 쓰레기가 하나도 없다는 점에 가장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중국에서는 길거리에 쓰레기가 없는 게 오히려 이상한 상황일 정도로 거리에는 각종 생활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나거든요. 중국에서는 시민 책임 문화가 아예 존재하지 않고 청결 규정 따위도 전혀 없기 때문에 아무도 이러한 쓰레기를 책임지지 않기 때문이죠. 거리에는 단순한 일반 쓰레기부터 각종 오래된 가구나 심지어 아직도 제대로 된 변기 시스템이 없는 중국의 가정들은 모아둔 대소변을 흙밭에 그냥 뿌려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한 중국 내의 쓰레기와 악취 문제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런 처참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일단 한국인들은 자신이 발생시킨 쓰레기를 절대로 길거리에 함부로 버리지 않았는데요. 이들은 자신들이 쥐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에서 지저분한 액체가 줄줄 흘러나와 손을 더럽혔음에도 인상 한번 찌푸리지 않고 반드시 정해진 곳에 쓰레기를 버리더라고요. 물론 이러한 중국인들과 차원이 다른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의식에 더해 한국인들의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중국에서는 분리수거를 하는 법 없이 모든 쓰레기를 강물이나 풀숲, 심지어 길거리에 대놓고 버리고 있지만 한국의 여러 다세대 건물 단지에는 분리수거 쓰레기통이 즐비했으며 일부 건물에는 스마트 쓰레기통을 설치해놓기까지 했거든요. 이 스마트 쓰레기통은 쓰레기가 가득 찼을 때를 감지하고 적시에 수거될 수 있도록 쓰레기 수거팀에 자동으로 알리는 센서가 장착되어 있기에 매우 효율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했죠. 한국에 그저 평범하게만 보이는 길거리에서도 마찬가지로 놀라운 것들 투성이었어요. 일단 거리 조명은 시간대별 유동인구를 파악해서 저절로 밝기를 조정하는 에너지 효율적인 LED 조명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일부 가로등은 태양열을 저장한 전력을 사용하여 에너지 소비를 더욱 줄이고 있기까지 하더라고요. 마치 부자인 사람은 더욱 부자가 되는 것처럼 한국의 수준 높은 기술력과 아이디어는 이 나라를 더욱 부유한 선진국으로 만들고 있었고 저는 이러한 한국의 특별한 모습에 감탄을 할 뿐이었어요.
물론 이러한 한국의 선진적인 면모는 중국의 상황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단 중국에 설치된 가로등은 전혀 신뢰할 수가 없는데요. 대부분의 가로등은 이미 고장난 상태로 십수년째 방치되어 있고 새로 지어지는 가로등마저 비리 때문에 야광 액체를 넣은 가짜 가로등만이 설치될 뿐이거든요. 이러한 가짜 가로등은 일주일이면 야광이 성능을 다해서 다시 어두컴컴해질 뿐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고장난 가로등들은 절대로 수리가 될 기미를 보이지 않기에 중국인들은 밤이 되면 손전등을 비추며 간신히 이동을 해야 하는 게 현실이며 어두워짐과 동시에 범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치솟곤 하죠. 하지만 중국에서 이 정도의 일은 그저 약과일 뿐입니다. 중국에서는 고장난 신호등조차 전혀 수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거든요. 고장난 신호등 때문에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중국 정부는 예산이 없다는 말만을 반복하며 교통이 혼잡한 시간대마다 수신호로 차량을 통제하는 별도의 사람을 고용할 뿐 신호등은 절대로 고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신호등을 고치는 것보다 인건비가 더 저렴하다는 황당한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죠. 이런 한숨만 나오는 중국에서 살다가 한국의 첨단 시스템을 보니 당연히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그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중국인들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저에 대한 차별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같은 국적도 차별하며 소수민족들에겐 아예 제도적으로 기회 자체를 주지 않는 중국이었지만 한국에서 저는 그저 외국인일 뿐이었음에도 항상 공평한 기회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또한 한국인들도 소수민족인 제 처지를 공감해주며 기꺼이 제 편이 되어주었어요. 정말로 한국은 베이징에서의 나날보다 제게 훨씬 더 소속감과 안정감을 주었고 저는 순간순간 제 조국이 중국이 아닌 한국이라고 착각까지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다 저는 한국인 수혁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수혁 씨는 같은 학교 대학원생이었고 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에 눈길이 갔는데요. 그리고 저는 중국 남자와는 차원이 다른 한국 남자만의 다정하고 배려심 깊은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고 결국 그와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애초부터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미련이 전혀 없었고 한국에서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계속 살 생각이었기에 자연스럽게 중국 국적을 포기한 뒤 한국으로 귀화를 하려고 했는데요. 부모님 또한 한국이라면 저를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다며 이러한 제 결정에 대한 지지를 보내주셨고 그렇게 저는 귀화 요건을 갖춘 뒤 한국으로의 귀화를 신청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약간의 문제가 있었죠. 그건 바로 마을 사람들이었는데요. 사실 제가 마을을 떠나온 지는 수십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간 마을은 많이 바뀌어 버렸거든요. 중국은 겉으로는 소수민족 차별 철폐를 외치면서도 마을에 강제로 한족들을 이주시켜서 이젠 한족의 수가 더 많아진 상태인데요. 이에 더해 중국 정부는 소수민족과 한족의 강제 결혼까지 시켜서 현재는 소수민족의 뿌리 자체가 거의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야말로 소수민족은 거의 한족으로 융화된 상태고 더 이상 소수민족이라는 표현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이죠. 이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소수민족 혈통이 많았던 상황과는 완전히 달랐고 마을의 절대 다수가 된 한족 출신의 사람들은 제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 반감을 가지더라고요. 새로 이주한 한족 출신의 이들은 사실상 저와는 본 적도 없는 남남이었음에도 탐욕만 가득한 한족 출신 중국인들은 귀화는 중국에 대한 배신이고 그 대상이 한국 따위의 소국이라면 더더욱 용납할 수가 없다는 황당한 주장을 해왔죠. 그러면서 그들은 제가 만약 조국을 배신한다면 소수민족 출신인 부모님께도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까지 일삼았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갔습니다. 얼굴도 본 적 없는 사람이 어디로 귀화를 하든 그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요? 저는 중국인들의 음습하고도 열등감이 가득한 모습에 학을 뗐지만 야만적인 그들이 부모님께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귀화는 나중으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혁 씨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곧이어 영국으로 신혼여행을 떠나게 되었죠. 사실 저는 이번 신혼여행을 떠나기 위해 엄청난 준비를 해야 했어요. 중국 여권은 사실상 외교적인 힘이 전무한 쓸모없는 여권으로 중국인들은 거의 모든 국가를 갈 때마다 별도의 비자 서류가 필요하거든요. 특히나 영국 같은 서유럽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더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저는 해외여행을 위해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하며 고생을 좀 해야 했죠. 그런데 한국인 남편은 정신없는 저와는 달리 너무나도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가 대체 왜 비자 서류를 미리 준비하지 않는 건지 궁금했는데요. 하지만 남편은
분명 해외여행 준비에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음에도 이미 다 끝냈다는 황당한 소리만 반복할 뿐이었어요. 그렇게 저희의 의문의 영국 여행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공항에 도착함과 동시에 저는 남편의 모든 준비는 끝났다라는 대답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는데요. 그건 바로 한국 여권을 소지한 남편은 영국이라는 입국 심사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서유럽 국가를 가더라도 아무런 비자 서류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세계 여권 파워랭킹 2위에 달하는 선진국으로 웬만한 선진국들쯤은 전부 무비자로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그저 해외여행이 가고 싶으면 자다가도 곧장 비행기표를 예매한 뒤 떠날 수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남편은 해외여행 한번 하려고 고군분투하는 저를 존중하기 위해 이런 한국의 강력한 면모를 언급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저는 이러한 특권이야말로 한국과 중국의 국제적인 위상 차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저 남편에게 부러움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현격한 위상 차이는 아직 시작조차 안 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선진국 전용에 줄이 전혀 없는 비자 면제 입국 수속대로 향하는 남편과는 달리 저는 저 멀리까지 빼곡하게 줄을 서 있는 별도의 수속 대기 줄을 기다려야 했을 뿐더러 그렇게 제 차례가 다가왔을 때 영국인 입국 심사관은 제게 충격적인 대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는 제 중국 여권을 보자마자 표정이 급격하게 어두워지더니 이내 매우 불친절하고 쌀쌀맞은 태도로 저를 훑어보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영국인 직원은 제 중국 여권을 거의 던지듯 돌려주면서 제 방문 목적과 체류 기간, 그리고 여행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재정적인 여유를 증명하라며 윽박을 지르더라고요. 저는 영국 여행을 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돈이 들어있는 통장을 보여줬지만 그는 저를 가소롭다는 듯 쳐다보며 충격적인 말을 건넬 뿐이었어요. 이 통장이 가짜인 걸 누가 모를 줄 알아? 나는 가난한 중국인들은 절대로 이 정도로 거액의 돈을 모을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거든. 중국인들은 늘 이렇지. 중국인이라는 족속들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조작과 사기를 치는 것을 서슴지 않거든. 아마 당신이 제시한 자료들도 전부 가짜투성이겠지. 저는 그의 공격적인 어조에 당황한 나머지 아무 말도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건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경멸이었고 한국과 중국의 위상 차이가 극과 극이라는 것은 진작에 알았지만 이 정도로 차이가 날 줄은 몰랐기에 저는 당황한 채 어버버거릴 뿐이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질 뿐이었습니다. 저는 별도의 방으로 끌려갔고 영국인 공항 직원들은 제 비자와 숙박 세부 정보, 돌아오는 비행기 정보를 확인하고 또다시 확인하면서 저에 대한 서류를 필요 이상으로 강도 높게 조사했거든요. 저는 모든 필수 서류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노골적으로 장기간의 조사를 거쳤고 불필요해 보이는 팻다운 검사를 계속해서 반복하며 제게 수치심을 주고 있었어요. 영국은 분명 중국인인 저를 방문객이라기보다는 잠재적인 위험이자 사실상 불법 체류자쯤으로 간주하고 있었고 이건 무비자 수속을 통해 줄도 전혀 없이 3초 만에 영국 공항을 통과한 한국인 남편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었죠. 저는 한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영국 공항의 VIP가 되어버린 남편과 중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공항 내에 예비 범죄자가 되어버린 제 상반되는 상황에 좌절감만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이 망할 놈의 중국 국적은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도움이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생각에 당장 중국 국적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긴 시간의 조사가 이어지던 와중 제가 중국에서 발급받은 여행 서류 중 일부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말았거든요. 그야말로 중국은 뭐 하나도 제대로 하는 게 없던 것입니다. 이건 매우 사소한 부분이었지만 안 그래도 의심받는 저 같은 중국 국적자에게는 치명적으로 작용했어요. 영국인 직원들은 그러면 그렇지라는 표정을 지으며 제게 맹렬한 비난을 이어나갔거든요. 중국인들은 항상 서류를 위조하거나 여권을 위조하면서 영국 공항을 통과하려고 하지. 유럽 공항에서 압도적인 불법 입국 국적 1위가 중국인 것만 봐도 중국인들은 유럽의 세금을 좀먹는 바이러스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어. 우리는 지금부터 당신을 서류 위조 혐의로 구금할 거고 당신은 적법한 처벌을 받게 될 거야. 그런데 그렇게 제가 공포심에 몸을 벌벌 떨며 눈물을 흘리면서 끌려가려던 그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바로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던 영국인 직원이 한 통의 무전을 받더니 이내 제게 아까와는 다른 공손한 대우를 해주며 입국 수속을 통과시켜줬거든요. 이건 정말 어리둥절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장 구금될 위기에 처했던 저였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입국 수속이 통과될 수가 있단 말인가요? 그런데 저는 곧 사건의 놀라운 전말을 알게 되고 결국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입국 수속에 통과한 제 앞에는 이미 진작에 입국 심사를 순조롭게 통과한 한국인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는 저를 달래주며 충격적인 말을 해주기 시작했거든요. 신이, 진정해. 내 수속 과정이 너무 늦게 끝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던 나는 출입국 관리 직원에게 내 한국 여권을 보여주며 그들이 의심하고 있는 중국인은 한국인의 아내라고 말해줬거든. 솔직히 나는 한국의 국제적인 지위를 이용하고 싶진 않았지만 영국 공항의 절차가 워낙 빡빡해야 말이지. 아무래도 서유럽 공항에서는 한국 같은 여권 파워가 강력하고 보증된 국가에서 온 여행객들에게 더 많은 신뢰와 존경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고 결국 이러한 내 작전이 먹혀들 수 있던 것 같아. 저는 한국과의 국제적인 명성과 여권 파워가 해외에서 끼칠 수 있는 중대한 영향을 깨닫고 할 말을 잃을 뿐이었습니다. 한국인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렇게나 콧대 높은 영국인 직원들에게 존경을 받았지만 중국인들은 어찌 보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마저도 끊임없이 의심받으며 불이익을 받을 뿐이었거든요. 그리고 한국과 중국에서의 제 경험을 고려해보건대 이건 한국인들이 그만큼 놀라운 시민의식과 경제력으로 서유럽 국가들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존경을 쌓아왔기 때문이었고 중국은 그 반대의 모습만을 보여줬기에 경멸을 받는 존재로 낙인 찍힌 것 같았죠. 아무튼 그렇게 저는 이번 일은 잊어버리고 영국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마음을 다 잡았습니다. 신혼여행은 시작부터 난항이었지만 그래도 계속 꿍에 있어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나 문제는 또다시 터지고 말았죠. 그건 바로 런던의 지하철을 탑승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저희는 분명 지하철 카드를 구매했고 지하철을 이용한 뒤 하차하는 개찰구에서 카드를 태그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저희는 분명 정식 카드를 구매했음에도 하차 태그가 도저히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저희는 이러한 영국 지하철의 후진적인 면모를 이미 사전조사를 통해 인지한 상태였기에 이건 영국 지하철에서 종종 있는 오류고 직원은 이 문제를 해결할 의무가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인 지하철 직원은 저희가 부정승차를 했다며 운임료의 10배를 지불하라는 황당한 요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저희 보고 여권을 보여달라는 무례한 요구까지 하더라고요. 이건 분명 영국 측의 잘못이 명백했음에도 어째서 이러한 실수에 대한 책임을 전부 외국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인가? 저는 영국의 형편없는 서비스에 큰 실망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더 재수가 없었던 건 그는 제 중국 여권을 보더니 그때의 공항 직원과 똑같은 표정을 지으며 역시나 중국인들이 정식으로 지하철 카드를 구매할 리가 없다며 좋은 말로 할 때 벌금을 납부하라고 억지를 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는 제 항의에도 그저 벌레 보듯 쳐다보며 중국을 욕해댔고 그와는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았죠. 하지만 남편이 한국 여권을 내민과 동시에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나 오만방자했던 직원은 일순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졌거든요. 그리고 불의를 보면 절대로 참지 않는 한국인답게 남편은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이 상황에 대해 맹렬히 항의하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정식으로 이 지하철 카드를 구매했고 여기 구매 내역도 남아 있습니다. 이건 노후화된 장비를 제대로 보수하지 않은 영국 지하철 측의 잘못인데 어째서 외국인에게 이러한 책임을 넘길 수가 있는 것이며 저희의 말은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는 무례한 태도를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저는 이 상황을 한국 대사관 측에 정식으로 신고할 것이며 한국 정부는 이러한 한국인에 대한 명백한 푸대접을 절대로 가만히 두고만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영국인 직원은 그제야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며 중국 국적의 사람들이 워낙 부정승차하는 일이 많아서 그랬다며 저희에게 임시 지하철 카드를 발급해 주었는데요. 그의 눈에는 눈물까지 고여있던 걸로 보아 직원은 한국인을 푸대접했을 시 자신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에 상당한 공포를 느낀 모양이었고 남편은 겁먹은 닭처럼 덜덜 떨고 있는 그에게 더는 항의하지 않고 그대로 개찰구를 통과했죠. 아무래도 한국인들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나 불의를 보면 절대로 참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약자를 괴롭히는 법은 절대로 없기에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음에도 눈물이 그렁그렁한 영국인 직원에게 자비를 베풀어준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에서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큰 이익을 보는 경우는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바로 영국의 백화점을 구경하러 갔을 때 저는 또다시 위기를 겪고 말았거든요. 영국의 백화점에는 입구를 지키는 경호원이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는 보안상의 이유라며
저희에게 여권 확인을 요청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한국 여권을 내민 남편은 경호원의 정중한 미소까지 받으며 곧바로 입장할 수 있었지만 중국 여권을 가진 저는 입장이 거부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중국인들이 영국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녔길래 중국 여권으로는 백화점조차 들어가지 못하는 건지 저는 이젠 중국이라는 나라에 학을 뗄 뿐이었습니다. 결국 한국인 남편이 나서서 저는 그의 일행이며 한국인은 절대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그건 영국 내의 국적별 외국인 범죄율 통계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냐며 논리적인 말을 건넨 끝에 겨우 백화점에 입장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백화점에 그대로 입장한 건 제 명백한 실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진열된 보석을 구경하던 저는 또다시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거든요. 매장 직원은 제가 물건을 훔쳤다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고 결국 백화점 내 경비원들이 달려와 제 가방을 수색해야 한다고 주장했거든요. 제 옆에서 함께 보석을 구경하던 영국인 손님 몇 명은 그런 제 결벽을 주장하며 제 편을 들어줬지만 매장 직원과 경비원의 의심은 계속되었죠. 하필이면 남편은 화장실에 간 상태였기에 이번에는 오롯이 저 혼자만의 힘으로 위기를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위기에 몰린 저는 한 가지 도박을 해보기로 했죠. 그건 바로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저 또한 중국 여권을 내밀며 당당하게 제 결백을 주장하는 거였습니다. 물론 저는 중국에 대한 자부심 따위는 전혀 없었지만 아무래도 남편이 그간 모든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 국적의 강력한 힘 덕분이기도 하지만 당당한 태도도 한몫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단호한 표정을 지으며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중국 여권을 들이미는 순간 상황은 급반전되었습니다. 바로 제 편을 들어주던 영국인 손님들마저 중국 여권을 보자마자 얼굴을 찡그리며 저에 대한 지지를 완전히 철회했거든요. 그들은 아무래도 중국인이 물건을 훔쳤을 수도 있을 것 같다며 태세를 완전히 전환했고 제게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 모르게 경비원들에게 끌려갈 위기에 처해버렸죠. 그때 남편이 타이밍 좋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상황 설명을 듣더니 역시나 자신의 한국 여권을 내밀며 놀라운 말을 하기 시작했죠. 이 사람은 분명 중국 국적을 가졌지만 그녀는 제 아내로 한국에서 수년을 살아온 사실상 한국인과 다름없는 사람이에요. 한국인은 절대로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고 이건 제 명예를 걸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그녀의 가방에서 훔친 물건이 나온다면 제가 100배로 변상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은 그 정도 금액을 변상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춘 국가거든요. 그러나 만약 가방을 뒤져도 물건이 나오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증거도 없이 남을 의심하며 폭력적인 행위를 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던 경비원은 이내 제 몸에서 황급히 손을 떼며 제가 중국인임을 밝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는데요. 결국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저는 도둑이 아니라고 판명나게 되었고 직원은 자신의 상사에게 10분이 넘는 훈계를 들으며 눈물을 삼키는 것으로 사건은 일단락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인 남편 덕분에 무사히 영국 여행을 마무리할 수 있었죠. 저는 이번 여행으로 한국의 강력한 면모를 여실히 느꼈고 이젠 한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들이 너무나도 부러워 견딜 수조차 없을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한국인이 될 수 없다는 우울감과 무력감에 빠질 무렵 남편은 충격적인 제안 하나를 건네오더라고요. 그건 바로 부모님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거였습니다. 그는 어차피 순혈 소수민족들은 중국에서 평생을 핍박받으며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왔고 부모님이 한국에 올 수만 있다면 저도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고 부모님도 한국에서 존중받으면서 살 수 있는데 일석이조가 아니겠냐고 말해왔죠. 저는 남편에게 너무나도 고마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무래도 말도 제대로 안 통하는 남의 부모와 함께 산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닐 텐데도 한국인들의 가족적이고 배려심 깊은 면모는 역시나 특별한 것 같았죠. 그렇게 중국에서 소수민족이라는 이유로 차별만을 받았던 부모님은 한국으로 무사히 오시게 되었고 저 또한 그간 아이를 낳고 한국 국적을 신청한 뒤 대기 중에 있는데요. 현재 저희 아버지는 기본적인 한국어 교육을 마치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큰 돈을 벌고 있습니다. 저희 소수민족은 중국 내에서도 힘이 강하기로 유명하기에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늘 환영받으며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요. 아버지는 중국에서 벌던 것보다 20배 이상은 많은 돈을 벌고 있고 중국에서는 가난 때문에 채소나 구황작물들만 먹으며 살아왔지만 한국에서는 고기를 원 없이 먹을 수 있어서 좋다며 연신 한국의 존경을 표하는 중입니다. 또한 아버지는 한국인들은 소수민족인 자신을 더 잘 챙겨주면 챙겨줬지
중국인들처럼 자신에게 차별을 가하지 않는다며 한국에 늘 감사함을 표했는데요. 그러면서 한족 놈들만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며 건설 현장에서 매일같이 농땡이를 피우고 불량스러운 태도로 위화감을 조성하는 중국인들을 한국인들 대신 손봐줘서 더욱 신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강자에겐 아무런 말도 못하는 야비한 중국인들은 아버지께 욕을 먹고도 체격부터가 다른 아버지께 겁을 먹고 그저 고개를 숙이며 도망갈 뿐이라고 했죠. 어이가 없었던 점은 중국인들은 음침하게 제 SNS 계정을 염탐하며 사생활을 조사하고 있는지 저희 가족이 한국에서 무척이나 잘 사는 것을 보고 계속해서 연락이 오고 있는데요. 이들은 자신들도 한국에 가서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 좀 알아봐 달라며 일을 구하기 전까지 신세 좀 질 수 있겠냐며 비행기 값이 없는데 좀 빌려달라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오고 있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언제는 조국을 버리면 되겠냐며 애국심을 운운하던 이들이 자신들이 이득을 볼 상황이 닥치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한국에 편승하려고 하다니 저는 이러한 기회주의적인 중국인들의 모습에 역한 감정까지 느꼈습니다. 물론 저는 이들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도 있지만 중국인들이 한국에 많아질수록 한국이 어떤 식으로 망가질지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연락을 전부 무시하는 중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